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달꿈은 공교육 현장에서 48만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진로 멘토링 플랫폼 기업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달꿈의 김동현입니다. 달꿈은 달리는 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꿈의 동력을 이야기하는 회사고요. 저희 회사를 가장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데 이쪽에 있는 지역에 저희가 600여 개 학교에서 직업인들이, 현직에 있는 직업인들이 직접 나가서 약간 2,300여의 학생을 한 50만 명을 만났던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지방 지역까지 합치면 저희가 1,000여 개 정도 학교가 되는데 공교육 시장 내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가 시작하게 됐던 거는 지금 은퇴 시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회 현상에서 보다시피 은퇴는 빨라지는데 저희가 앞으로 기대 수명은 길어지는 사회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대학생이 돼서도 취업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취업을 하고 나서도 실제 보통 이제 1년 반 정도 되면 이직을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본인을 알아갈 수 있는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도에서 저희가 시작이 됐고요. 사교육비는 계속 인당 사교육비가 제가 이제 늘어가는 구조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급변하는 사회에 우리 사교육이 과연 미래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가, 사교육이나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시대의 흐름에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사실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사교육비가 사실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사교육 비용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층 간의 불균형, 계층 간의 계층 간의 우리 이제 갈등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같이 끼리끼리 노는 현상들을 저희가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정부가 모르는 건 아니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었던 것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동안 아이들이 이제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가 2022년도부터 의무화가 되는데 이러한 기조들이 바로 개인의 진로 탐색,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나가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나 부모, 교사의 입장에서는 한계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한계점들을 제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이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진로 체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와 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녀와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사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주로 진행을 해왔고요. 공교육의 특성상 한번 이제 만족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와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재진행률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 안에 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학교를 직접 찾아가다 보니까 제일 아쉬운 점이 일회성에 그치는 형태의 멘토링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멘토링이 이어질 수 있으려면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히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선호하는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본인이 활동했던 내용이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컨텐츠나 멘토를 추천해주는 형태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중에는 각 지자체별로 저희가 이제 통계 보고서를 낸다든지,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더 청소년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저희가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자녀 공감 매거진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매거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시장 규모는 현재 이제 B2G 시장에서 봤을 때 약 한 900억 정도 되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900억을 보는 이유는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련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로 적성 검사라고 해서 매년 약간 30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진로 적성 검사를 합니다. 이 시장을 저희는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에듀테크 시장을 보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학생이나 멘토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계속 비비들을 모을 거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진로 체험이나 멘토링은 제일 좋은 거는 멘토를 직접 만나고 현장에 가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VR이나 AR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해서 학교 쪽과 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연간 멤버십 온라인을 사용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진로 적성 검사를 받고 멘토를 매칭받고 콘텐츠를 추천받는 이 기능을 이용하는 연간 멤버십 이용권을 B2G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장할 계획이 있고요. 시장 규모는 저희가 학생당 최초의 연간 멤버십으로 1년 이용권을 한 10,000원 정도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공교육 시장에서 학생당 10,000원 정도의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시장이 약 한 300만 명이 지금 현재 넘는데 제가 그 지역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 점유를 하게 되면 100만 명이 10,000원의 이용료를 쓸 수 있는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최대 학생당 3만 원까지 가능한 시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학생들이 충분히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미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2개 업체와 오프라인 광고만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학생들의 어떤 이제 브랜딩 광고 위주가 되겠죠. 대기업 브랜딩 광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음성 기반 멘토링도 현재 저희가 지금 R&D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영역들은 장기적으로 자리를 공교육에서 잡게 되면 가치를 인정받아서 C2C 시장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건 저희가 이제 경쟁사 중에서 오프라인을 주로 하고 진로 멘토링을 하는 쪽이고요. 저희가 달콤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건 온라인이고 주로 취업 멘토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은 특성상 직접 만나다 보니까 이제 질적인 부분이 높을 수 있고, 온라인 영역은 양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달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냐? 저희는 성장 연계 DB,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초중 고등학교를 성장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역량을 갖고 있고 관심이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 이거에 맞는 이제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되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미래 가치에서 중요한, 그럼 어떤 DB를 과연 받을 것이냐? 개인들의 기본 DB와 역량, 그리고 기초 선호, 활동 DB들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학생들에게 DB를 받아내는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DB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보면, 저희 이제 이 공교육에서 지금 진로 멘토링을 하는데 단계가 이렇게 6단계를 거쳐서 진로 교사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업무가 가중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 저희는 학생 선호도 조사나 수강 신청 그리고 결과 보고 이 부분을 온라인 플랫폼에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진로 교사 선생님들께서 진로 교사님께서는 이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초기에 이제 무료로 사용하게 하면서 공교육 시장을 확장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학생이 관심 있는 직업군 또는 학생의 학교 생활, 본인이 얘기하는 미래의 어떤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의 컨텐츠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보하고 저희도 자체 제작하는 것들을 저희 플랫폼에 노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희가 주로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온라인의 서비스들이 이용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결국에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추후에 이 친구들이 다시 멘토로 활동할 수 있을 때, 이때 저희는 멘토링이라는 거의 가치가 일반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거는 저희가 그래서 KPI를 주로 이제 학교 수나 학생 수, 그다음 온라인 이용자 수를 주요 KPI를 잡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17년까지는 실제 매출액에서 수익이 일단 BEP를 넘기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성을 기반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이 추가되면 저희가 더 빠르게, 가파르게 더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DB를 수집하거나 모델링하거나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비용까지 해서 약 10억 정도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학교 시장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자 위주로 저희가 인력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알고리즘 그리고 진로 검사지
프로그램들의 어떤 기획 단계나 개발 단계에 참여했던 분들을 주로 저희가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은퇴하신 분들도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티가 멘토로 돌아와서 사회적인 역할, 선순환 기능, 그리고 농산어촌이나 소외 지역에서 이런 진로 교육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달꿈이 꾸는 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저는 201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좋은 일을 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회적 기업이냐? 이런 얘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수익성이 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차츰차츰 이렇게 공교육 시장을 확장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3년 전 2014년도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할 때 제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학생들에게 접점을 늘려가고 있고 온라인을 준비하면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저희의 모든 어떤 멘토 풀에 가마 고객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저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이 가치를 가장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좋은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박경입니다. 예, 먼저 저도 너무 좋은 사업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멘토링이라는 거는 학생에 대한 어떤 되게 좀 많은 오랜 시간 지켜보거나 많은 정보가 있어야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가능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어떤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그걸 좀 풀어가신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멘토링의 핵심 자체는 저는 이게 사업이 계속 어쨌든 확장을 하려면 좋은 멘토 풀을 얼마나 잘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멘토링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어떻게 품질을 유지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어떤 멘토들의 또 동기를 유발을 하려는 좀 어떤 관리한 성과 지표나 잘된 멘토링이나 잘못된 멘토링에 대한 어떤 그런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내용에 빠지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지금 멘토분들은 현재 멘토분들은 학교로 주로 많이 나가시니까 제가 현장에서 조사를 합니다. 학생들과 진로교사, 현장 모니터링하는 담당자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평가는 다 점수화돼서 사실 저희 이제 멘토 활동하시는 한 1000여 분 정도는 다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관리를 하고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없었던 내용 중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있고요. 이런 관리를 통해서 계속 더 좋은 멘토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프라인 영역이고 온라인 영역에서는 사실 저희가 양적인 부분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영역에 동기 요인을 주는 것은 사실 저희 이제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한 포인트긴 한데 제가 아까 기업에 대한 얘기를 기업 광고를 왜 얘기를 드렸냐면 기업들이 저희가 시장을 확장하면서 관심 갖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딩 광고를 할 때 기업들의 스폰서십을 통해서 멘토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형태의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님 질문 더 없으시면 심플로 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출산율 감소로 학생이 꾸준히 줄고 있는데 10년, 20년 후에 장기 사업 계획이 어떠신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질문이 진짜 평생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에 이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 줄어든다는 뜻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한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관심의 비중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로를 찾는지는 전보다 훨씬 더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더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코칭 관련해서 부모님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진로 코칭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예요. 진로 교육 저희가 많이 부모님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나 뭘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냐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드리는 답변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들어라. 아이들의 언어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춘기 청소년들하고 하고 부모님이 이야기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언어가 달라요. 부모님과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내가 알려주겠다는 접근보다는 여기도 지금 이제 코칭이라는 표현이 사실 맞는 건데 코칭이 되려면 부모님이 뭘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카테고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부모 공감 매거진을 나가고 부모님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알게 되면 이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런 효과가 같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일까요? 자, 멘토 풀은 얼마나 되는지, 또 멘토들에게 페이는 보통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좀 민감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멘토분들이 사실 지금 주 동교인이라고 볼 수 있죠. 멘토풀은 지금 1000명이 최근에 좀 넘었고요. 저희가 매달 한 2회에 걸쳐서 OT를 합니다. 저희가 공교육시장에서 많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보통 페이는 학교로 저희가 나갔을 때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많게는 한 15만 원, 7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요청을 드릴 때 이제 앱으로 푸시가 나가는 형태인데 등급이 저희가 있어서 등급이 높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기회를 좀 더 많이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이제 이렇게 2번 하시게 되면 뭐 한 15만 원 이상 정도의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대학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교수님이 아니고서는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강사로서의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수고해주신 김동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